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코초 시노부가 여주인공으로 탄지로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시노부가 무한성에 들어가 상현유 카이가쿠, 상현노 교쿠, 상현사 한테쿠까지 대체하고 상현일 고쿠시보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에서 처제되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쿠시보의 달의 옵 참격이 날아오자 그대로 교매에 있는 바이오옵으로 받아쳤는데 교매의 철퇴는 참격들을 뚫고 진격해 코쿠시보에게 닿았고 코쿠시보는 그 철퇴를 자신의 칼로 쳐냈지만 그 칼이 곧바로 부러져 버리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칼은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일반 강철보다 더 단단한 칼인데 이렇게 맥없이 부러져 버렸다는 것에 놀랐고 저 녀석의 괴력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부터 칼을 뽑아냈고 그대로 교메이에게 빠르게 접근해 칼을 휘둘렀죠. 그의 교메이는 도끼로 그 칼을 받아친 뒤 발로 코쿠시보의 복부를 걷어찼고 코쿠시보는 그 힘에 자신의 내장이 전부 터져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저 미친 괴력은 뭐지? 라며 부들거렸는데 교메이는 예전 승려이던 시절 아무런 수련 없이도 혈기를 맨손으로 으깨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련을 한 이후에는 이미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의 힘을 얻자 그 어떤 혈기보다도 더 강한 괴력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의 코쿠시보는 최대한 교메이와 직접적인 부딪힘을 피하며 혀를 찌르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고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근육쟁이들은 내 스피드에 맥을 못 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가 빠르게 교메이 뒤를 잡아 공격을 해도 교메이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버렸고 코쿠시보를 보지도 않고 철퇴를 휘둘러 그를 날려버렸죠. 교메이는 어릴 적 시각을 잃어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는데 그 능력이 혈기화되어 더 상승하자 자연스럽게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야 코쿠시보 움직임을 전부 다 읽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코쿠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죠. 그 시점 지옥에 있던 아카자는 저거 봐. 저 녀석 내가 혈기로 만들면 코쿠시보까지 아작내버릴 정도의 괴물이 될 거라고 했지? 라며 곧 오게 될 코쿠시보나 환영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지금까지 호흡 중에는 해호흡이나 달의 호흡이 최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바이오호흡에 이렇게 당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죠. 교메이는 지금껏 이 녀석이 죽여온 수많은 검사들의 영혼이 성불하지 못하고 이 녀석을 에워싸고 있다며 오늘 이 철퇴로 내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교메이의 위험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예전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에게 패배했을 때 느꼈던 그 공포를 다시금 느낀다는 것에 엄청난 굴욕감이 치솟았죠. 그리하여 그 굴욕감을 어떻게든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귀기를 폭발시켰는데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괴물의 모습으로 손을 휘저었고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날아와 폭발했죠. 코쿠시보는 그하하 바로 이게 진정한 파괴의 힘이구나 라고 하며 심취해 있었는데 교메이의 철퇴가 다른 쪽에서 날아와 몸을 공격했고 교메이는 그 철퇴를 힘으로 받아내며 버틸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자신의 힘에 심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 검사의 자존심까지 버리고 그런 모습까지 되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들렸는데 그것은 분명 탄지로의 목소리였지만 요리치가 하는 듯한 말임을 알았죠. 탄지로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 저편에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쿠시보는 마치 요리이치와 다시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칼 아래 비친 모습을 보자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했죠. 자신이 지금껏 추구하고 걸어왔던 모습은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닌 언제나 고고하게 어떤 순간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뜨거운 검술을 구사하던 요리이치의 모습, 자신이 동경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며 바이오흡을 시전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코쿠시보의 몸 곳곳을 전부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탄지로 역시 꼭 저 혈기는 자신의 손으로 베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들었기에 해외호흡으로 뛰어들어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해외업으로 달려드는 탄지로를 보고 요리치로 착각을 했고, 그래 역시 너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며 왠지 후련한 마음으로 소멸하게 되었죠. 부자는 호쿠시보까지 무너지게 되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실히 이번 세대의 귀할대 검사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수명은 이 세대가 전부 늙어 죽어버릴 때까지 버텨도 아무 상관이 없었기에 예전 요리치에게 썼던 방법처럼 도망친 뒤 100년간 숨어 지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나키메에게 지금 당장 나를 이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부자는 무한성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는데, 주변을 보니 모든 귀할대 검사들이 부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부자는 나키메 이 멍청한 것 나만 따로 빼내야지, 이것들과 함께 빼내놓으면 어떡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나키메의 옆에는 타마요가 있었고 이 혈기는 이미 제 손아귀에 넘어온 상태였답니다 라며 웃었죠. 타마요는 무한성에서 최종 결전이 시작되자 나키메를 우선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무잔이라면 분명 언제든지 도마요가 궁리를 할지도 모르니 무한성을 먼저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마요의 혈기술은 다른 혈기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었기에 나키메에게 다가가 제압을 했고, 같은 유티계의 혈기술을 사용하는 나키메는 사실상 혈기적 무잔을 제외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타마요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타마요는 이렇게라도 당신에게 엿을 먹일 수 있으니 너무 짜릿하다며 웃었고, 무잔은 그의 열이 받아 타마요를 향해 촉수를 뻗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가 해외호흡으로 그 촉수를 베어버렸고, 다른 주들도 무잔에게 사방으로 뛰어들어 각자의 호흡으로 무잔의 몸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잔의 재생력은 압도적인 수준이었기에 베이자마자 곧바로 재생해버렸고, 그대로 주들을 모두 촉수로 날려버리며 힘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귀할대 최강의 전력이었던 교메이는 코쿠시보와의 싸움 이후에 약의 지속시간이 사라져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전히 강하긴 했지만 아까처럼 압도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시노부는 역시나 그 방법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시노부는 귀할대 주들에게 플랜 B를 시행하자고 말했죠. 그의 주들은 자신들의 일륜도에 어떤 약을 바르게 되었고 다시 무잔에게로 뛰어들었는데, 무잔은 그 검사들을 촉수로 쳐 날려버렸지만 몇몇의 검사에 의해 몸이 베이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어차피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지고 있고 일륜도에 베이더라도 그리 아프지 않았기에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시노부는 네이코 부탁해 라고 했고, 네이코는 자신의 혈기술 복혈을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이 방금 베인 온갖 곳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무잔은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시노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공격을 퍼부으라고 소리쳤고, 주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효과가 있자 더욱 몰아치며 무장의 몸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지난 2년간 네이코를 돌봐주면서 여러가지 실험도 했었는데, 네이코의 피는 특이하게도 다른 혈기의 피와 섞이지 못하며, 네이코의 혈기술은 인간에게는 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혈기들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힘이 있다는 걸 알자 재생력이 뛰어난 혈기에게 이 방법을 써야겠다며 네이코의 피를 약으로 만들어 소지할 수 있게끔 했고, 그 공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네이코가 폭발을 시키면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 방법은 성공을 했고, 무잔이 고통에 발악을 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시 날려버렸는데, 그때 탄지로가 헤어오블 시연에 뛰어왔고 네이코의 폭혈을 휘감아 공격을 했습니다. 부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예전 자신을 베어버렸던 요리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는데, 탄지로는 순간 해외 13행을 쓰게 되며 무잔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요리치의 의지를 받들어 후손에게 전해주었던 카마도 가문. 탄지로가 비로소 요리치의 형 코쿠시보와 마주하자 요리치의 의지가 일순간 탄지로에게 깃들게 되었고, 비로소 탄지로의 미완성이었던 해외호흡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휘감긴 복혈의 힘은 부자의 세포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부자는 그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갈갈기 베어지게 되었죠. 그때 타마요가 무잔의 모든 유편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다시 재생할 수도 있다고 소리쳤고, 주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떨어져 나온 무잔의 유편들을 전부 다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런 하등한 생물들에게 내가 당하다니 라며 분개했고, 시노부는 당신이 인간이 아닌 혈기로서 생각하기에 참 다행이었다고, 만약 당신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많은 약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을 얕보지 않았을 테니 우리는 결코 당신을 퇴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무잔이 전부 소멸하게 되자 꿈에 그리던 염원이 이루어졌다며 다들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탄지로 역시 네이코를 안고 울다가 네이코가 탄지로를
자신에게서 떼어낸 뒤 손가락으로 시노부 쪽을 가리켰고 탄지로는 시노부 씨를 안아달라고? 라며 쑥스러운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귀할 때는 무잔테치 후 마지막 조합회의를 하며 지금껏 고생해준 귀할등들에게 큰 보상금을 주게 되었고 귀할 때는 해체하게 되었는데 이후 시노부는 타마와 함께 나비저택에서 혈기와 인간이 된 약을 개발하게 되며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했는데 시노부는 이제 네이코도 인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사실 따로 해야 할 일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일단 예전에 살던 그 산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된 네이코가 살짝 눈치를 보더니 오빠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산속보다는 여기가 훨씬 살기 좋은데?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당황하며 그러면 너무 시노부 씨에게 민폐가? 라고 했고 시노부는 전혀 민폐 아니에요. 네이코 말대로 그냥 쭉 여기서 놀러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시노부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거 지금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만?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말을 더듬으며 저는 시노부 씨보다 3살이나 어리고 듬직하지도 못한데? 라고 자신 없어 하자 시노부는 나이가 어린 건 어차피 제가 동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더 어리게 볼 것이고 당신은 나를 몇 번이나 구해줬던 아주 듬직한 사람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시노부의 프로포즈를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고 몇 년 후 그 둘은 결혼까지 골인하게 하게 되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예쁜 딸이었고 이름은 카나오라고 짓기로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많은 분들이 시노부와 탄지로가 이어지면 카나오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까봐 카나오를 시나리오에 등장시키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아이로 나오게 하며 해피엔딩을 맞게 해봤습니다. 물론 기우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